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참 뉴스 시간. 오늘도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경과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오셨어요. 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얘기네요. 네. 일회용품을 제한한다는 얘기 좀 오래된 것 같죠, 느낌에. 예전에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유예된다는 얘기도 네. 있었고 또 품목이 작은 품목에 시작해서 이제 품목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좀 정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포함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왜 금액을 지불하면 비닐봉지를 팔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어쨌든 돈을 주고 이제 사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되면 네. 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량제 봉투는 어쨌든 가격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종량제 봉투를 쓰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이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장바구니 안 갔다가 물건을 좀 샀는데. 많이 샀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를 안고 오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선 넣는 비닐을 대규모 점포에서 줬었는데 이것도 금지가 되고요. 카페나 음식점 같은 식품 접객업소, 회사나 집단 급식하는 왜 급식 시설 이런 데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 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단 이렇게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썼어요. 네. 그리고 적발이 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만이 붙어요. 다만 환경부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네. 1년 동안은 적발이 된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없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시행이 되는 겁니다.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한 1km가 목표 지점인데 다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유 이제 다 왔네. 그랬더니 앞으로 한 100m 더 남아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쟤도 시행하는데 시행에는 들어갔는데 진짜 시행은 안 들어가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하는 거다라고까지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네. 당초에는 계도 기간이 없이 바로 시행을 검토했었는데 이제 현장 설명회를 하니까 현장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면 좀 사실 나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분리수거 같은 거 할 때 네. 정부에서 계속 방송하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인지가 된 다음에 정책이 실시가 되면 사실은 저항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왠지 급작스럽게 시행된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긴 네네. 합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계도 기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유예한 것이다. 이런 비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밝혔는데요. 네. 지자체나 뭐 유역 지방의 이제 환경청 같은 데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우리 넛지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정책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건데 또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 참여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요. 식당 내에 이번에 하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와 별도로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 추진과 관련돼서는 네. 2024년까지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 사항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물티슈도 사실 플라스틱이라고 미세 얘기를 플라스틱이잖아요. 하니까요. 예. 근데 또 심각한 문제가 한국인이 뭐 1년에 400억 개씩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 컵하고 빨대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 대체제로 종이 빨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프랜차이즈나 카페 이런 데서는 많이 이제 그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데 이게 친환경적이냐 그렇죠.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어요. 우선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종이 빨대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단가 때문에. 금액을 좀 보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재질별 빨대 생산 단가 비교품이 있는데요. 네. 플라스틱 빨대가 개당 10원에서 15원, 종이는 35원에서 45원, 쌀은 55원에서 70원, 그리고 대나무는 100원에서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나올 수 있는 재질 중에는 종이 빨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매장에서는 종이 빨대를 훨씬 더 선호하는데요. 종이 빨대가 만약에 친환경적이려면 물에 싹 녹는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근데 종이 빨대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닿으면 녹을 텐데 그럼 음. 어떻게 빨대로 쓰느냐? 코팅을 한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요. 예, 그럼 코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나무를 벌목해야 만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친환경적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는 종이로 이 빨대를 만들게 되면 친환경적이지만 사용하고 난 이후를 생각해 보면 과연 친환경적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고 그쵸. 또 뭐 예를 들어서 태워져야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빨대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집이라든지 음. 아니면 고령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저도 보통 이제 가면 안 쓰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분들도 계셔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친환경이라고 음. 얘기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라벨이 없는 무라벨 제품 많이 출시하고 네. 있잖아요. 이 제품 판매량도 꽤 괜찮은 모양이에요. 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음. 한 음료 회사에서 무라벨 생수를 작년에 2억 9천만 개를 팔았는데 이게 그 전에 비해서 1270%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가치 소비를 주 안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제품력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기왕이면 네. 내 값어치를 보여줄 수 있는 소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적이라면 나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라벨로 선보인 생수가 출시 첫 해였던 2020년에만 1,010만 개가 팔렸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트도 무라벨 포장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해보니까 연간 34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품들 제가 생각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투명하게 하고 다 무라벨로 하면 재활용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라벨 생수나 음료 같은 경우는 이게 쌓아야 되잖아요. 생수 네. 같은 경우 네. 적재하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라벨을 떼내면서 로고를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기 위해서 디자인을 새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표시해야 되는 영양 성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뚜껑에만 새기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라벨을 붙일 라벨을 쓰지 않고 만약에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의무 표기하게 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좀 있고 그다음에 페트병이 이제 그러면 음각이나 양각을 새기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미묘한 차이가 그게 개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적지 않은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준비를 이제 업체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들었는데 일본에서 제품 생산하는 그 페트병들 있잖아요. 네. 거기 재활용도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이 라벨이 뜯으면 싹 뜯어진대요. 한 번에.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집에서 들은 건 잘 안 뜯어져요. 안 어제 뜯어지는 거 많아요. 한 콜라병을 뜯었는데 한 네. 5번을 걸쳐서 그 비닐을 뜯었거든요. 그러니까 뜯으라고 돼 있는 봉지선 같이 거기 돼 따라 있는데 뜯어도. 이렇게 뜯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뜯어지고 맞아요. 계속 또 뜯어야 되고 또 뜯어야 되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지직 이렇게 뜯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편리성을 높여주면 어쩌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없애주면은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늘어나니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위해서 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문제, 또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는 거 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지만 네. 아직 그 뭐라 할까요? 지구 기후를 바꾸는 데까지는 한참 먼 네. 거잖아요. 지금 세계가 기상이후 현상을 계속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미국 뉴욕주에선 나흘 동안 사람 키보다 많은 눈이 왔다고요?
무서워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왜냐하면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꽤 꼭 제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뉴욕주의 서부 지역에서 190cm가 넘는 와.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네.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3명에 달한다라는 AP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시 이리호와 온타리오호 동쪽에 그 폭설이 내렸었는데 이번 폭설로 지난 19일에 버팔로 빌스 홈구장인 오차드 파크에서 눈이 77인치 그러니까 196cm가 쌓인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중에서 이 폭설로 인해서 3명이 숨졌는데 그들 중에서 2명은요 제설 작업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관계 당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해서 연방정부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을 했는데 심지어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지붕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네. 이 정도 눈이면 굉장히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 이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폭설로 280명이 고립이 됐고 주민 1,600여 명이 정전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심지어 건물 5채가 그 눈 무게를 못 이기고 붕괴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눈이 왜 많이 왔을까? 네. 근데 분석에 따르면 호수 때문이라고 해요.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이리호와 온타리오호 이 호수에 있는 따뜻한 습기를 빨아들여서 눈이 많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4년 11월에 버팔로 남부 지역에 사흘 동안 2m의 눈이 내린 이후에 최대 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만큼의 196 많은 예. 양의 눈인데 뭐 과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는 눈이 훨씬 더 많이 많이 내렸던 왔던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은 눈 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호주의 경우에는 제일 인구가 많이 사는 데가 남동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시드니도 거기에 있는데 네. 남동부 지역이 뭐 최대 규모 폭우와 홍수로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시드니하고 멜버른의 도심 지역이 침수가 됐고 주요 곡창지대가 서부 내륙 지역에 있는데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호주는요 비가 내리거나 이런 날보다 맑은 날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댐이든 아니면 하수 시설이든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떠올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는 호주에 한 달 내내 산불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또 폭우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소방당국이 발령한 위기경보가 200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피를 위한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긴급 대피 명령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집하고 재산을 놓고 도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안전지대를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었는데요.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주택, 자동차 보험, 의료 보험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곡창지대가 침수가 됐으니까 농산물 가격 많이 올랐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남동부엔 비가 쏟아지고 지금 제가 잠깐 산불 말씀드렸었는데 북동부에는 강한 바람과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산불 위험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륙이 넓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상이변은 예년에 비해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니냐 현상이 끝나고 나면 2030년에는 오히려 극단적인 가뭄을 불러오는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40년 가까이 일찍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문제는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지역도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변이 다가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준비를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호주 남동부에 인구가 이렇게 몰려 사는 게 사실 호주 대륙에는 강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남동부 지역에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강이 네. 흐를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홍수가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대로 가다간 2100년이면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 예.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그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열렸습니다. COP27이라고 하는데 이 COP27의 기후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1.5도 아래로
어쨌든 제한하자고 하는 게 음. 노력을 해야 네네. 된다는 건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섭씨 2.7도에서 산업화되기 전보다 3.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뭄이 생기고 식량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난민이 생기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굉장히 큰 재앙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면서 지금 사실 일부 지역은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2억 7천만 명이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해수면 상승과 홍수 때문에 여러 지역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지구의 기온이 만약에 3도 이상 올라가면 마이애미는 아마도 완전의 물에 잠겨서 네. 도시 기능을 잃고 말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중국의 상하이, 네. 태국의 방콕,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도시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거는 어쨌든 그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건데 누가 얼만큼 언제 할 건지 결정을 하지 않고 헤어져서 일부 진전이 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암울해 보이는 대목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라고 뭐 예외는 아닐 테니까요. 네. 부산도 역시 뭐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잠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상황이 심각한데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그 가방 안에 그 에코백이라 그래서 장바구니 넣고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네.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면 안 먹는 반찬들도 많고요. 저희 집에 그 플라스틱 수저가 꼭 갖다 주시잖아요. 주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킨다고 시킬 때 체크를 해서 거절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깜빡 잊게 되면 사실 집에서 먹으면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냥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럴 때는 일회용 수저나 포크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해 두시면 다음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바구니를 다회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물도 이제 받아서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물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예전에 디카프리오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샤워기 틀어놓고 자기 샤워 안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셀럽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만 노력하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분리수거 굉장히 잘하긴 합니다만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하는 것도 꽤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죠. 부쩍 자주 보게 돼요. 네. 이렇게 다회용 용기 사용은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그러니까 커피 정도는 네. 늘상 우리가 먹는 양이 대략 정해져 있으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가 좀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 테이크아웃 하는 음식이거나 이럴 때는 뭘 얼마나 어떤 재질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주는 데마다 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고 받아와야 될지. 제가 얼마 전에 칼국수를 테이크아웃 하는데 네. 냄비를 들어왔어요.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전화를 해서 얼만큼 큰 거 가져가요 사장님? 그리고 그런 담아주실 문제가 수 있구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네.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는 가게인데 제가 덜렁덜렁 가서 막 바쁜데 여기다 담아주세요. 그러면 내주시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미리 가셔서 전화를 한 통 하셔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재질이면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것들도 있는 게 예를 들어 디저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네. 네, 테이크아웃을 하면 좋은데 이게 참 담기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땐 스테인리스로 된 용기가 좋대요. 근데 네. 그 담을 때 뚜껑을 딱 넣어서 뚜껑 위에다 올리고 밑에 있는 용기를 위에 덮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집으면 잘 담아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도 자꾸 해보시면 어느 정도 용기를 또 어떤 스타일의 용기를 가져가서 쓰시면 좋은지 그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 돌려놓고 네. 사용하잖아요. 이거 네. 냉수 쪽으로 돌려라. 뭐 네. 이런 팁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난방비 절약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보일러 회사 엔지니어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랍니다. 틀린 아니에요? 정보래요. 이게 온수를 실제로 틀어야지만 보일러 밸브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 물을 쓰지 않을 때는 수도꼭지 방향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헷갈렸습니다. 대기 전력을 없앤다거나 실제로는 쓰지 않는 가전 제품이 그렇게 안 되긴 하는데 그 플러그를 뽑아 놓으시면 탄소 배출 저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멀티탭도 전원을 꺼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밤잠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